오늘 토론의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실존 문제로서의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 실존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수많은 주제들이 어떤 의미에서 실존 문제인지를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주제는 잡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논문 형태로 바꿀 것인지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글들은 이미 5편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될 테고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좀 반성해 보시고요. 반추해 보시고요. 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사랑, 주는 데 있다, 받는 데 있지 않다라는 줌을 본질로 하는, 생명을 주고 살아있는 것을 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성경에 근거했던 베푸는 것으로서의 사랑을 주로 소개를 드렸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말 속에서 길러낸 사랑, 이것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은근한 사랑의 개념이 좀 소개가 됐었습니다. 뜨거움보다는 좀 따사로움, 이런 의미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왠지 애틋함과 섭섭함 등도 좀 느껴지는 그런 생각해주는 마음, 배려의 마음으로서의 사랑이 좀 우리말 속에서는 주로 많이 발견이 됐다. 하지만 오늘 21세기에는 우리에게는 서양, 한국 이 둘이 모두 한데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어떤 본질을 모두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문제 형태로 좀 소개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삶의 방향이 예전과 똑같던가요? 아니면 달라지던가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밀성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나의 취향이거나 또는 나만의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밀한 그런 취향 또는 삶의 방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러한 개인의 취향과 내밀성,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사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면,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 셈이고, 그래서 아직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열매 차원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죽음입니다. 또는 질병 같은 것이죠. 또는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패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면은 아마 사랑이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가난 속에
그런 가난의 굴레 속에 굴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랑보다는 부 이런 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는 나의 성품 또는 그때마다의 나의 기분에 따라서 사뭇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그 문제에서 쩔쩔매는 이유입니다. 그때마다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데 아울러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 정의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근데 이런 걸 깨닫기만 해도 우린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초연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실존 문제의 해답일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여러분의 토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실존, 그의 나아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첫 강의에서, 화요일 강의에서 사랑은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또는 나의 감정 그 자체로 솔직하게 나와 상대를 받아들일 줄 아는 시간, 이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린 또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편견과 선입견 또 이런 가치관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랑의 눈꺼풀이 벗겨지면 과거의 모습으로 내가 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고백의 시간만큼은 아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이런 양심,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을 수도 있고 너무나 우렁차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천둥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천둥에 귀를 막을 수도 있고 개미 소리 같은, 모기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리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랑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나가야 할 길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돈이냐, 사람이냐, 책임이냐, 감정이냐, 또는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성공이냐, 아니면 순수함이냐, 끊임없이 이러한 갈림길 앞으로 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나를 충돌하게 만듭니다. 가치가 충돌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들 때문에, 충돌하는 가치들 때문에 갑자기 나는 책임감에 빠져들게 되고 또 가끔은 내가 선택한 사랑의 선택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아주 낯선 곳으로 이끄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겁고 한편으로는 짐스럽습니다. 대개는 사랑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사랑이 즐겁고 기쁘고 활력을 넘치게 만들기는커녕 불안초조하게 만들고 내 삶 전체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셈입니다.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사랑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드문데요. 죽음이나 질병 정도 외에는 아마 사랑만큼 강력한 변화의 동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사랑이 실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이 나가섬의 문제에 정말 중요한 요인인지,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경험,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반려견 또는 동식물, 여러분의 취미 또는 남녀 간의 사랑 등등, 또는 상상 속의 사랑, 또는 어떤 작품이나 영화 속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다양한 현상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 실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보시고 발표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